자, 이제 총선 후에 정치권과 거리를 뒀던 김부겸 전 총리가 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거냐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이제 김경수 전 지사와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요. 또 10월에 이 대표 선거법 1심 판결에 따라 정치적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그 관측이 나오는 시점이어서 그런지 신경민 의원은 또 김부겸 전 총리를 약간 비판했습니다. 꿀먹은 사람처럼 있다가 찬바람 부니까 쳐서 지나고 나니까 이때다 하고 나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부겸표 정책을 만들겠다는 그 얘기라고 합니다. 이제 광화문에 사무실까지 내고 노무현표 종부세, 문재인표 금투세를 주장하는 이 대표와 확연하게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 이런 의지 같은데 개딸들은 민주당의 암적인 존재, 김부겸이 아젠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다. 처남이 이제 이용훈 전 서울대 교수인데 뉴라이트죠, 유명한. 그래서 처남이 저래서 저런다 이렇게 처남이 아니고 동서를 동서 예, 맹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저 이거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찬바람 불어 나온 겁니까? 제가 봐도 이게 김부겸 총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저는 정기 은퇴한 줄 알았어요. 은퇴한 줄 알았어요. 실제 그 양평에 집어더가 내려갈 때. 근데 지금 나오는데 아마 10월 그 사법 리스크를 보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몸을 푼다. 예,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가 근데 그 만약에 집행유예나 뭐 벌금 100만 이상 나와가지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그러면 이게 무주공살 아니냐? 그러면 김동연, 김경수 지사와 함께 본인도 대안될 수 있다. 이런 의도로 노니까 하면 이 개딸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비판하는 건데 뭐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총구는 외부로 행하를 했으니까 좀 이게 개딸들 비판이 좀 과한 거는 있는데 뭐 저는 김부겸 총리 처신도 뭐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장 기자님. 네, 이제 취재를 좀 해봤어요. 지금 왜 나오는 거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취재를 했더니 대선 행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대선 행보. 김부겸 총리의 대선 행보고 대선 아니면 지금 나올 일이 없다. 근데 여태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나오는 거냐 그랬더니 10월 얘기합니다. 10월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새로운 대안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친명에서는 환영할 바 아니고 그러면 친문 세력을 규합해서 하는 거냐. 그랬더니 뭐 기대하는 눈치예요. 그래서 제가 친문 쪽 의원들을 좀 쭉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 그다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셋을 묶어서 뭐 쓰리김 뭐 삼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취재를 했더니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지사는 또 좀 다른 스탠스고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하고는 같은 뭐 상의하거나 논의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뭐 대선 행보고 그리고 뭐 다양하게 뭔가 모색을 하기 위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어떤 무슨 그 주자가 되거나 그래서 대선을 좀 세게 뛸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재밌는 포인트는 친명과 친문 쪽에 취재해 보면 김부겸 총리에 대한 그 평가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이분이 체급은 올리겠지만 조직을 결속해서 뭔가 새로운 모색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감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설주환 변호사는 어떻게 봅니까? 약간 국민의힘으로 치면 약간 유승민 의원 같은 포지션이에요. 정말 좋은데 당내에서 경선을 뚫고 나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대안 세력 이재명 대표의 대안 세력이 되기는 저는 솔직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세력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분도 아니시고 어찌 보면 본인의 어떤 독자적인 캐릭터로서 했는데 뭐 굉장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도 확장성도 굉장히 좋고 그런 부분이 좋긴 한데 이재명 민주당 내에서 어떤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그리고 이재명 저는 10월 위기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생각하지 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뭐 사법 리스크가
뭐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형이 나오더라도 뭐 구속이 되지 않는 한은 전혀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흔들기가 들어가거나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뭐 당내에 있는 당원들의 생각도 저는 비슷하다고 볼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2026년도 초까지만 끌고 가면 된다 생각할 거예요. 재판을 끌고 가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만 안 나오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법원도 2026년도 그러니까 대선 1년 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선거하기 힘들죠. 상당히 대법원에서도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본인들이 어떤 뭐 선거를 통해서 뭐 피선거권 상실해서 대선을 못 나가게 한다. 그 부담은 상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생각은 2026년도 초까지만 재판을 끌고 가면 뭐 충분히 대선에서 나갈 수 있다 생각할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다른 주자들이 그렇게 민주당 내에서 영역을 넓히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네, 지금 팩트를 하나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 변호사님이 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뉴라이트 이게 이제 처남이 맞습니다. 동서가 네, 아니고. 동서가 아니고요. 부인 이유미 씨의 오빠입니다. 오빠. 그러니까 그렇게 정정을 하겠고요. 저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 이거는 어떻게 봐요? 뭐 댓글 중에는 이때다 싶어 나오는가? 민주당에 이렇게 인물이 많았나?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되게 조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10월 위기설이 현실화되고 있고 지금 게다가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내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반명의 기치를 김경수한테 뺏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나오셔서 뭐 다음 달부터는 이제 인터뷰라든가 뭐 강연이라든가 재개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좀 김부겸 전 총리가 급하게 나오셨다. 근데 김부겸 전 총리는 사실 대구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하시면서 지역 감정을 탈피하는, 지역 감정을 깨부수겠다라는 그 정치적인 신념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와 겹쳐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조금 계속해서 끌고 가고 또 확대해 나가면서 정치적인 활동 공간을 넓혀야지 이렇게 급하게 나오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부세, 금투세 이겨내고 민주당 내부에서 경쟁하는 거 바람직한 현상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 의견도 주셨습니다.